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이온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화학결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결합은 우리가 두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요. 이온결합이라는 것과 공유결합이라는 것을 공부합니다. 중학교 때는요, 이온결합에 대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리고 고등학교로 넘어가면서 화학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과 연관지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조금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항상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누적해서 조금씩 살을 붙여가면서 아는 양을 늘려가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자, 이온의 형성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일단 이 형태의 표를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의 이름은 기억하시나요? 이것은 주기율표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기율표라고 해서 원소를 주기적인 성질에 따라서 배치한 표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족과 주기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세로 형태를 족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가로 형태를 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족은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의 수 혹은 화학적인 성질에 참여하는 전자의 수가 공통인 것에 맞춰서 배치하게 되고요. 1족이라는 것은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하나 있는 경우 1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족의 경우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의 수가 2개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고요. 여기 2까지 있고 13으로 넘어갔죠. 그 사이에 있는 3부터 해서 12까지는 우리가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13부터 18쪽까지 이렇게 했을 때 이 앞에 있는 10의 단위를 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3족은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3개 있는 경우, 14족의 경우는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4개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는구나. 이 같은 공통적인 성질에 맞춰서 이렇게 배치를 한 것이 세로줄이에요. 세로줄 족인 것이고요. 이 가로줄 주기의 경우는 전자 껍질의 개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자핵 플러스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껍질이 하나 있다면 1주기, 껍질이 플러스를 기준으로 2개 있다면 2주기, 플러스를 기준으로 원자핵을 기준으로 껍질이 3개 있다면 3주기 해서 우리 몇 주기까지 있다라고 얘기했냐면요. 7주기까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요. 이들을 좀 채워보도록 할게요. 이 주기율표를 암기하시면 훨씬 더 공부하시는데 수월하시지만 너무 어려우시다면요. 그냥 자꾸자꾸 눈에만 익혀주시고 특징만 좀 살펴봐 주세요. 자, 1주기 이것을 수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소가 여기 들어가고요. 수소. 이름도 써볼까요? 수소입니다. 원소기호 수소는 알고 계세요.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요. H2로 쓰고요. 헬륨이라고 합니다. 헬륨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2주기 1쪽에 있는 거 리튬이고요. 리튬. 여기는요. 베릴륨이라고 합니다. 베릴륨. 밑으로 쓸까요? B2로 쓰고요. 베릴륨입니다. 여기는 대문자 B를 쓰고요. 붕소라고 읽고요. 붕소요. C요. 여기는 C구가 탄소. 그리고요. 여기는요. N으로 쓰고요. 질소라고 읽습니다. 질소. 그리고 여기 O로 쓰고요. 산소. 여기는 대문자 F이고요. 플루오린. 그리고 여기는요. Ne2로 쓰고요. 네온이라고 읽습니다. 다시요.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네온입니다. 다음 여기는 Na.로 쓰고요. 나트륨이라고 읽습니다. 여기요. Mg로 쓰고요. 마그네슘이라고 읽고요. 됐어요? 그리고 여기는 대문자 A, 소문자 L입니다.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Si, 규소. 여기는 P 쓰고요. 인. 여기는요. 대문자 S 쓰고요. 황.
여기는요, C하고 소문자 L입니다. 염소. 됐어요? 그리고 여기는요, A하고 R을 쓰고요, 아르곤이라고 읽습니다. 벌써 이만큼 채웠는데요. 18개 쓴 거거든요. 그때, 이거 뭐 너무 많고, 이거 어떻게 다 외우지 싶으실 수 있어요. 그때요, 아주 중요한 것들, 정말로 고등검정고시 출제 빈도가 높은 것은요, 일단 수소가 많이 나올 거예요. 수소. 그리고요, 여기는 탄소나, 여기는 규소는 탄소 화합물이라는 것을 배우시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규소도 규산염 광물이라는 것을 위해서 아주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되셨습니까? 그리고 여기 질소하고요, 수소하고 만나서 암모니아라는 것을 만들기 때문에 질소도 덜어 출제가 되고요. 여기는 산소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산소는 아주 자주 나오거든요. 그리고요, 여기는 나트륨. 나트륨은 지난 시간 말미 때도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는 염소 정도. NaCl에서요, 염화 나트륨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를 먼저 눈에 익혀두시기를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보시면요, 여기 4주기 1쪽에 이렇게 해서 칼륨도 있고요. 4주기 2족해서 CA에서 칼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도 자주 출제가 되는 편이긴 한데 매 한 번에 모든 걸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니 자꾸자꾸 눈에 익히시는 게 필요해요. 그때 이것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세로줄은요, 같은 족으로서 공통의 특징을 갖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이들은요, 첫 번째 껍질에 하나만 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17쪽의 경우는요, 요렇게 가장 마지막 껍질들에 7개가 들어있는 건 거예요. 그리고 16쪽은 가장 마지막 껍질에 6개가 있는 건 거예요. 그때 이 1주기를 빼놓고 2하고 3주기 껍질 두 번째 껍질과 세 번째 껍질에는 8개가 채워져야지 편안함을 느낀다라고 했어요. 8번째 껍질 8개가 들어가야 되는 건 거예요. 그럼 리튬이나 나트륨이나 칼륨은 8개가 채워져야 되는데 가장 바깥쪽에 하나밖에 없는 건 거예요. 그럼 어딘가에서 7개를 갖고 오거나 하나를 버려야 돼요. 어떤 게 더 수월해요? 하나를 버리는 게 편하겠지요. 따라서 1주기에 있는 리튬이나 나트륨이나 칼륨은 모두 다 전자를 하나 버려버리려고 합니다.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은 가장 바깥쪽에 2개가 전자가 있는 거예요. 8개를 채워야 되거든요. 6개를 어딘가에서 갖고 오는 게 너무 불편해요. 따라서 2개 버려버려. 그러려고 한다고요. 2개를 버리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다면 같은 원리로 16쪽의 산소나 황의 경우는 6개가 이미 채워져 있어요. 어딘가에서 2개만 가지고 오면 8개가 채워지는 거예요. 2개 가지고 올까? 버리는 건 너무 아깝잖아. 2개 가지고 오려고 하고요. 플루오린이나 염소는 이미 7개가 채워졌어요. 따라서 7개 왜 버려? 어딘가에서 하나 갖고 와서 8개 채우면 되지. 이런 경향이 큽니다. 이런 경향을 이해하시면 이제 이온이 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자, 이제 이번 시간에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자, 이온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원자를 배웠어요. 원자라는 것은 물질을 구성하는 알갱이인데 한 개, 2개 생기는 그 알갱이요. 그 알갱이는 무조건 중성 상태예요. 원자는 무조건 중성이라고요. 중성인 이유는 플러스가 3이면 마이너스 전자가 땅땅땅 3개 있어서 합해서 0 되는 거거든요. 플러스가 9예요. 그럼 전자가 9개가 딱 있어서 플러스 9, 마이너스 9, 0이지. 이게 바로 원자라고요. 그런데 전자가 나 여기 있는 거 너무 불편한데? 나갈까? 아니면 나 어디서 필요한데? 가지고 올까? 해서 전자들이 드나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플러스 값은 변하지 않는데 전자들이 드나들면서 이게 중성 상태가 유지가 되지 않고 깨어져 버리는 건 거예요. 이게 바로 이온입니다. 이온은 원자가 전자를 잃어버리거나 원자가 전자를 얻어서 중성이 깨어진 상태, 이게 바로 이온인 건 거예요.
이온이라는 것은 원자가 전자를 얻거나 잃어서 전하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를 띠게 되는 입자, 중성이 아닌 거, 이게 바로 이온이 되는 거예요. 그때 양이온부터 보죠. 양이온은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 하나를 띠게 된 입자, 이런 걸 양이온이라고 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합해서 0 됐었다고요. 그런데 여기가 전체적으로 플러스를 떼어야 된대요. 그 말은 뭐예요? 짝꿍하던 마이너스가 어디로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가 내 짝꿍 마이너스 어디 갔어? 전체 0만 들어야 되는데 왜 나 지금 플러스 놀고 있지? 내 마이너스 어디 갔지? 당신 마이너스 나가버렸어요. 당신은 마이너스를 잃어버린 거라고요. 전자를 잃어버려서 플러스를 띠게 된 입자가 바로 양이온입니다. 그때 전자 왜 잃어버리냐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리입니다. 나트륨 보시면 나트륨은 다시 해볼게요. 플러스 11이에요. 그럼 전자 11개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껍질에 2개 들어갈 거고요. 두 번째 껍질에 전자 8개 들어갈 거예요. 전체 전자의 수는 11개이겠지요. 따라서 가장 마지막 껍질에 전자 하나가 딱 들어가는데 여기에 8개 채워줘야 편안한데 아니 어디서 7개를 갖고 오냐고요. 따라서 나가. 너 가버리면 딱 8개 채워져서 얼마나 편하니? 라고 되는 상황인 거라고요. 따라서 나트륨 원자가 전자를 몇 개 잃어버리면 돼요. 가장 바깥에 있던 이 하나만 제거가 되어도 편안한 8개가 되잖아요. 따라서 전자 1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트륨 이온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있지요. 플러스는 11인데 마이너스 1짜리가 총 10개가 있다고요. 그럼 더해보세요. 플러스 11 더하기 마이너스 10 하면 얼마 나와요? 플러스 1 나오지요. 따라서 나트륨은요. 뭐예요? 플러스 1의 양이온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나트륨의 원소 기호 위에다가 이렇게 더하기를 표시합니다. 이게 플러스 1을 의미하는 건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렇다면요. 칼슘 한번 칼슘? 나트륨 했으니까 마그네슘 한번 해볼게요. 마그네슘은 플러스 12입니다. 플러스 12거든요. 그럼 보세요. 첫 번째 껍데기에 2개 있을 거고요. 그 다음 껍데기에 8개 있을 거예요. 전체 12개의 전자 있어야 되겠죠? 따라 세 번째 껍데기에 2개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이거 전체 8개 만들어야 되는데 6개 갖고 와? 아니야. 그냥 버리는 게 낫겠어. 버려! 라고 한다고요. 따라서 마그네슘은 플러스 12에다가 전자 2개 잃어버린 거죠. 마이너스 1짜리가 10개만 남아서 총 플러스 2 양이온 된다고요. 이걸 어떻게 쓰냐면요. 마그네슘의 원소 기호는 이렇게 쓰는데 여기다가 2개의 플러스가 놀고 있어요 라고 표시하게 되고 얘를 마그네슘 이온이다 라고 읽습니다. 이게 양이온이 형성되는 원리인 건 거예요. 양이온은 편안해지고 싶어요. 그래서 전자를 잃어버리게 된 것. 이게 양이온입니다. 그럼 음이온은요? 음이온은 편안해지기 위해서 전자를 얻은 경우가 되겠지요. 원자가 전자를 얻어서 플러스를 띠게 된 입자, 이게 음이온입니다. 보시면 자 플러스 17 있다고요. 그때 이렇게 했을 때 플러스 17 한번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플러스 17 있어요. 그럼 전자 몇 개 있어야 돼요? 17개 있어야 된다고요.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 껍질에 8개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 껍질에 7개 들어가면 총 17개 된다고요. 근데 가장 마지막 껍질에 8개가 있어야 편안할 거란 말이죠. 7개 버려요? 버리고 편안해져요? 너무 아깝잖아요. 따라서 어디서 하나 이렇게 가지고 오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자를 여기서 1개를 얻는다고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얻었어요.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18개 이렇게 있죠? 따라서 플러스 17에다가 마이너스 1짜리가 18개가 이렇게 있어서 합해서 마이너스 1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염소 원소 기호 위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이게 됩니다. 1은 생략할 거거든요. 근데 얘 이름을요. 염소 이온이라고 읽지 않아요.
이렇게 읽지 않고요. 음이온의 경우는 화이온의 규칙을 붙여서 염소화이온처럼 읽습니다. 근데 규칙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음이온의 경우는 화이온으로 붙이긴 하는데 이 앞에 소 있으면 소도 빼줘. 그냥 염화이온이라고 불러줘 라고 약속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가 플루오린이거든, 얘 이름이. 그때 플루오린이 전자를 하나 얻어서 음이온이 됐어요. 그럼 얘 이름은 플루오린 화이온입니다. 그냥 원래 거 이름에다가 화이온을 붙이면 돼요. 근데 산소의 경우는 전자를 2개 얻어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얘 음이온이니까 산소화이온이라고 읽어야 되겠지만 소 있으면 소도 빼줘 해서 산화이온이라고 읽는다고요. 어찌되었건 음이온은 뭐 하는 거예요? 편안해지고 싶어서 전자를 뭐 하는 것이다? 얻고 싶어서 얻어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된 것, 그런 걸 음이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왜 양이온이 되고 왜 음이온이 되는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보세요. 이제 우리 화학결합 이야기할 수 있어요. 화학결합은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온결합부터 해보도록 하죠. 자, 양이온은요. 전자를 생각하세요. 양이온 플러스가 놀고 있어요. 전자를 잃어버린 거죠. 전자가 나가서 플러스가 혼자 놀고 있는 상태라고요. 그때 플러스가 된 이온은 편안해지고 싶어서 그런 건 거예요. 따라서 나트륨보다 나트륨 이온이 지금 편안한 상태예요. 이제 편안해요. 가장 바깥쪽이 8개를 채웠거든요. 염소도 전자 하나를 딱 얻어서 지금 대단히 편해진 상태예요. 얘가 지금 나트륨 이온이고요. 얘를 염화이온이라고 읽는다고요. 모두 다 지금 편안해진 상태예요. 이제 아주 편안한 상태인데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를 띄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각각 서로 다른 전기를 띄다 보니까 끌려간다 이런 식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전기적인 힘에 의해서 둘이 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에서 결합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무엇이 되냐면요. NaCl이 됩니다. 이런 걸 염화나트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각각의 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합니다. 정전기적 인력, 전기적인 힘에 의해서 당겨지는 힘에 의해서 결합해서 되는 게 바로 이온 결합인 거예요. 그렇다면 얘는 전자를 잃어버렸고요. 얘는 전자를 얻는 거니까 얘가 잃어버린 거 얘가 얻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금속 원소는 양이온이 되려고 하거든요. 즉 전자를 잃어버리려고 해요. 비금속 원소는 음이온이 되려고 해요. 전자를 얻고 싶어 해요. 따라서 얘가 잃어버린 걸 얘가 이렇게 얻어갈 거예요. 따라서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원자들이 서로의 전자를 주고받으면서 잃어버리고 얻으면서 하나는 양이온 되고 하나는 음이온 되어서 전기적인 힘으로 딱 달라붙은 게 바로 이온 결합입니다. 따라서 이온 결합은 전자가 이동해서 결합하는 건 거예요. 전자의 이동에 의한 결합, 이게 바로 이온 결합입니다. 그런데 요 이온 결합들을 보시면요. 이온으로 결합한 물질들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규칙적으로 끊임없이 배열되어 있어요. NaCl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Na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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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Cl 끊임없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규칙적으로 배열된다는 뜻인 거고요. 화학식을 쓸 때 양이온을 먼저 쓰고 음이온을 나중에 쓴다는 건 이런 건 거예요. 아까 Na 플러스 나트륨 이온과 Cl 마이너스 염화 이온이 결합해서 염화나트륨 된다고 했죠. 그때 ClNa라고 쓰면 안 됩니까? 네, 안 되는 건 거예요. 반드시 쓸 때는 양이온부터 쓰고 그 다음에 음이온을 씁니다. 쓴 약속인 거예요. 따라서 얘는 음이온이기 때문에 양이온 Na 먼저 쓰고 음이온 Cl 쓰는 건 거예요. 그게 바로 요 이야기입니다. 근데 쓰는 건 이렇게 쓰는데요. 읽는 건 거꾸로 읽어요. 좀 헷갈리시죠? 읽을 때는요. 뒤에서 앞으로 읽습니다. 따라서 얘가 염화이온이라고 했기 때문에 염화 나트륨이야 라고 읽는다는 건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Mg 아까 요렇게 2 플러스 얘 이름이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이에요. 그리고 O2 마이너스 얘가 산화이온이에요. 산소가 이온된 거예요. 그렇다면 둘을 쓸 때 뭐부터 쓰는 거예요? 양이온부터 쓰세요라고 했죠. 따라서 Mg 먼저 쓰시고요. 얘 O 쓰시고 읽을 때는 뒤에서 앞으로 읽으시라고요. 얘가 이름이 산화라고 했죠. 산화이온이니까 산화. 이것의 이름이 마그네슘이라서 산화 마그네슘 이렇게 읽는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이야기예요. 음이온 먼저 읽으시고요. 양이온 나중에 읽으셔야 돼요. 사실 누군가가 이걸 갖고 읽어보세요 라고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고등학교 과학을 공부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써놓고 NaCl 염화나트륨이죠? MgO 산화 마그네슘이죠? 라고 하는데 누군가는 산화 마그네슘을 읽지만 누군가는 왜 저게 산화 마그네슘인지 모르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읽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더불어서 양이온의 양전하의 합과 음이온의 음전하요. 이거 바꿔서 얘기할게요. 음이온의 음전하의 합이 같아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건 거예요. 나트륨이 플러스 1이에요. 염화이온이 마이너스 1이에요.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 합해보세요. 얼마 나와요? 0 나오죠? 이온 결합했을 때 반드시 전체값 0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플러스 2 마그네슘 이온 있어요. 마이너스 2 산화 이온 있어요. 더해보세요. 얼마 나와요? 0 나오죠? 이렇게 결합해야 된다고요. 그렇다면 요거 하나만 해보고선 넘어갈까요? 마그네슘은요. 플러스 2예요. 염화이온은 마이너스 1이라고요. 마이너스 1은 일자는 안 쓰거든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합해서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1하고 합해서 전체 0 나와야 해요. 그럼 무엇이 두 개 있어야 됩니까? 이것이 두 개가 있어야지 전체 0 나오겠지요. 따라서 어떻게 쓰냐면요. 마그네슘 하나당 이 염화이온은 몇 개가 필요해? 두 개가 필요해. 해서 이렇게 MgCl2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여진 이유는 전체 값을 0을 만들기 위해 쓰는 것이다. 까지 기억하시면 이온 결합에 대한 것들은 모두 다 기억하시는 거고요. 읽을 때는 뒤에서 앞으로 염화 마그네슘이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온들의 결합, 이온 결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공유 결합을 해보도록 하시죠. 자, 공유 결합이에요. 자, 어떤 것들은요, 이래요. 보시면요. 아까 산소 볼까요? 산소요. 산소 볼게요. 산소. 산소는요, 여러분들 보이시면 플러스 8이거든요. 플러스 8이에요. 그렇다면요, 첫 번째 껍질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두 번째 껍질이 몇 개 있어요? 6개 있어요. 그럼 어디선가 2개 가지고 오면 되는 건 거예요. 2개 가지고 오면 돼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산소가 또 있어요. 산소 원자가 있는데 걔도 플러스 8이에요. 첫 번째 껍질이 2개 있고요. 다음 껍질이 6개 있어요. 얘도 2개 있어야 돼요. 그럼 얘도 2개 있고 얘도 2개 필요해요. 얘도 2개 필요하고 얘도 2개 필요한데 어디서 갖고 올 게 없는 거예요. 아니 어디에 나 줄 수 있는 양이온들만한이 없나?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때 번뜩 드는 생각이 내가 너 빌려줄게. 너도 나 빌려줘. 우리 전자를 같이 공유하면 어떨까? 그게 바로 공유결합입니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의 개수만 한번 표기해서 보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산소의 경우에 가장 바깥쪽에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한번 표기를 해볼게요. 그냥 점을 찍어본 거예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전체 8개가 됐으면 좋겠는데. 되셨어요? 그때 옆에 있는 산소가 나도 8개 필요한데 나 지금 6개밖에 없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밖에 없어. 그때 갑자기 번뜩 드는 생각이 우리 둘이 한번 같이 써보자. 어떻게? 이렇게 하면 나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야. 마음이 편안하다. 이 노란색도요. 그래? 그럼 나도 네 거 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 어때요? 8개가 딱 되죠? 이렇게 해서 어딘가서 갖고 올 데가 없을 때는 우리 그냥 같이 써보자. 이게 바로 공유결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을 두 개를 공유했죠. 이런 것을 우리는요, 두 개 공유했다 해서 공유 전자쌍은 두 쌍입니다 라고 읽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비금속 원소, 이런 게 비금속 원소거든요. 그냥 들어보시고 원소의 원자 사이에서 전자쌍을 공유하여 형성되는 화학결합, 전자쌍을 공유한다는 소리예요. 네 전자, 내 전자 같이 쓰자. 이게 전자쌍 공유결합이 되겠습니다. 비금속 원소의 원자들은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와 같아지기 위해 전자쌍을 공유하여 결합한다. 자, 비금속 원소, 즉 음이온이 되려는 것들끼리 결합을 할 때는 어디서 전자 얻어올 데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자기들끼리는 안정해지기 위해서 비활성 기체가 즉 안정해진다는 뜻입니다. 가장 바깥쪽에 두 개나,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껍질은 두 개가 필요하다고 했죠. 두 개나 8개가 채워지는 그 안정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전자쌍을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산소 보시면 산소요. 원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기 거 6개밖에 없었다고 가장 바깥쪽에. 그래서 네 거 2개만 빌려줘. 이렇게 해서 전체 8개 만드는 것이고 요 입장에서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는데 네 거 2개만 빌려줘 해서 8개 만드는 거라고요. 이 그림이 낯설게 느껴지면 이렇게 보셔도 되는 겁니다. 그럼 질소도 잠깐 볼까요? 질소는 원래 바깥쪽에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없다고요. 표기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5개인 건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질소가 나도 5개밖에 없는데 누군가가 나 좀 빌려주면 좋겠다 해서 같이 공유합니다. 이렇게 공유하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어때요? 편안하지요? 여기도 이렇게 공유하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편안하지요? 그때 몇 개 공유해요? 한 쌍, 두 쌍, 세 쌍 공유하죠? 따라서 공유 전자쌍이 세 쌍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하나, 둘이죠. 공유 전자쌍이 몇 쌍? 2쌍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수소의 경우는요. 전자가 원래 수소가 플러스 1이기 때문에 가장 바깥쪽에 하나밖에 없다고요. 근데 가장 첫 번째 껍질은 전자가 2개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따라서 난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데 어디 하나 줄에 없나? 그때요. 옆에 있던 수소가 나도 하나 필요한데 그래 그럼 우리 같이 한번 공유해 볼까? 여기 있는 수소 하나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있는 수소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 자, 아이고 편안해라 해서 된 게 이거라고요. 공유전자쌍 한 쌍이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걸 쓰면요. H 2개가 모여서 하나가 되었어요. 산소 하나, 둘, 원자 2개가 모여서 하나의 분자가 되었어요. 질소 2개가 모여서 하나의 분자를 이루었어요. 이렇게 나타낸 식이 바로 분자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전자쌍이라는 것은 전자쌍을 공유해서 형성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소와 산소의 공유결합 연습이라고 나와 있지요. 자, 우리 앞서서 이렇게 했어요. 수소는 가장 바깥쪽에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H2 된다고 이야기했었죠. 산소는요, 바깥쪽에 몇 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얘는요, 2개의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산소 나 2개 필요한데. 그래? 그럼 이렇게 하면 좋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너 6개 있다고? 그럼 수소 내가 하나, 빡! 또 여기 하나, 빡! 이렇게 되면은 나 수소 9편 안에, 나 수소 9편 안에, 산소 너는 어때? 저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너무 편안하죠? 이게 바로요. 수소와 산소의 공유 결합이고요. 얘를 우리가 H2O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하나가 만들어진 물이 바로 이렇게 형성되는 겁니다. 그럼 물은 대표적으로 형성된 공유결합 화합물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럼 여기 공유전자쌍 몇 쌍인 거예요? 한 쌍, 두 쌍. 2쌍의 공유전자쌍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공유결합이라는 것은 전자쌍을 공유하는 것을 이야기한 결합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이번 시간에 우리는
이온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이온 형성의 원리를 이야기했고요. 그 이온 형성의 원리를 통해서 안정해지는 것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껍질은 2개, 두 번째, 세 번째는 8개가 채워지고 싶은 상황인 거예요. 그때 그렇게 되기 위한 이온 결합이나 공유 결합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으니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런 과정들을 누적해서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라고 말씀드렸지요. 원소 기호들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 화학식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들을 잘 눈에 익혀두시면 앞으로 무언가를 보실 때 좀 수월하실 것 같아서 조금 제시해 드립니다. 수소는요, 원소 기호예요. H요. 산소는 O고요. 탄소는 C로 씁니다. 구리는 C 소문자 U요. 염소는 대문자 C, 소문자 L이요. 나트륨은 N, A로 쓰기로 약속하는 형태니까 약속 형태를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원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화학식을 보았을 때 염화 나트륨은 이온 결합 물질로서 뒤에서부터 앞으로 읽는으니까 염화 나트륨인 겁니다. 산화구리는 산화구리인 거예요. 산소, 구리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산소기체는 O2입니다. 되셨어요? 수소기체는 H2이고요. 이산화탄소는 CO2로 쓰고요. 물은 H2O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모두 다 공유결합 물질이에요. 한번 전자쌍 한번 공유해 보시고요. 요 둘은요, 이온결합 물질입니다. 아주 그 공정고시 시험에서 자주 보시게 될 물질들이니까 눈에 한번 익혀두세요. 이번 시간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